31편, 첫 경험의 강렬한 잔상.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그 낯선 부품들 앞에 서 있었다. 꼬르륵 하고 울리는 배꼽시계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그제야 나는 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손목시계를 확인한 나는 경악했다. 집에서 나온 지 4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심부름. 나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머니가 부탁한 책을 사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대로 돌아가면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미로 같은 지하상가를 허둥지둥 빠져나와 나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왔던 용산역을 향해 달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서점에 사람이 너무 많았다고 할까? 아니면 길을 잃었다고 할까? 역 입구를 통과해 나를 짓누르던 용산의 소음과 공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돌발 퀘스트, 금단의 땅을 밟아라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보상을 정산합니다. 별표, 스킬, 관찰 9.1을 획득했습니다. 조건선 충족으로 이미 획득. 별표, 스탯, 용기 플러스 1을 획득합니다. 용기, 1, 2. 눈앞에 떠오른 완료 창과 함께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 가시는 듯한 느낌. 숫자 1이 2로 변했을 뿐이지만 0에서 1이 된 것만큼이나 거대한 진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을 보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활기 넘치던 용산의 풍경과 비교하니 내가 살던 세상은 마치 채도가 낮은 낡은 사진처럼 보였다. 생동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수백 개의 모니터가 내뿜던 현란한 빛과 복잡하게 얽힌 회로 기판의 이미지가 잔상처럼 떠올랐다. 귓가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전문 용어들이 맴돌았다. 첫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했다. 나의 회색빛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냈고 그 틈으로 전혀 다른 세상의 풍경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제 두 개의 세상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한 번 다른 세상을 본 이상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는 결국 서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 길을 헤맸다고 거짓말을 했다. 용기, 덕분인지 거짓말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고 어머니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믿어주시는 눈치였다. 나의 첫 번째 비밀이 생겼다. 32편, 메인 퀘스트,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라. 밤은 깊어갔지만 나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깨어 있었다. 용산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 현란한 게임 화면, 복잡한 기계 부품, 그리고 그것에 열광하던 아이들의 빛나는 눈.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욕망이 되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성지에 잠시 방문하는 순례객이 아니라 나도 그 성지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모니터 너머의 세상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했다. 나만의 컴퓨터. 그 단어를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강렬한 열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방 안이 환하게 빛나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고 화려한 황금빛 테두리의 시스템 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당신의 강렬한 열망이 운명의 새로운 페이지를 엽니다. 메인 퀘스트가 생성됩니다. 메인 퀘스트,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라. 별표 퀘스트 설명,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기계를 조립하여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여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조립이 아닌 당신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첫 번째 위대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위지로 당신만의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별표 현재 진행 단계, 1단계, 기반 다지기. 별표 목표 1, 정보 수집, 진행도 5%. 별표 목표 2, 자금 확보, 진행도 0%. 별표 목표 3, 최대의 관문, 부모님을 설득하라, 진행도 0%. 별표 최종 보상, 나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퀘스트 창을 바라보았다. 돌발 퀘스트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할지도 모를 거대한 목표였다. 부모님을 설득하라. 그 문구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하고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처음으로 나의 목표가 생긴 순간이었다. 시스템이 부여했지만 그것은 분명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욕망이기도 했다. 나의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더 이상 회색빛 세상에 갇힌 수감수가 아니었다.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미숙하지만 열정 가득한 모험가였다. 33편, 다시, 주말로의 카운트다운. 메인 퀘스트를 받은 다음 날부터 나의 일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겉으로는 똑같았다. 나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지루한 수업을 들었으며 학원에서 문제집을 풀었다. 부모님은 나의 일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 나는 다시 완벽한 모범생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내면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따분한 수학 공식 너머로 중앙 처리 장치 위 연산 원리가 어른거렸고 영어 단어장 위로는 그래픽 카드라는 마법의 단어가 떠다녔다. 나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용산을 위한 시간을 버티기 위한 현실과 언젠가 다시 돌아갈 진짜 세상 용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전에는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 시간의 단위가 이제는 주말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나는 달력에 보이지 않는 X 표시를 그으며 다음 탐험의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주말을 향한 카운트다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첫 번째 목표를 향한 카운트다운이기도 했다. 목표 1, 정보 수집. 나는 수업 시간 틈틈이 그날 용산에서 보았던 것들을 복기하며 수첩에 정리했다. 아직은 5%에 불과한 진행도를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웠다. 목표 2, 자금 확보. 나는 매일 아침 500원씩 받는 용돈을 쓰지 않고 저금통에 넣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매점에서 빵을 사 먹을 때 나는 맹물로 배를 채웠다.
0%였던 진행도가 0.1%로 바뀌는 순간의 작은 희열은 배고픔을 잊게 하기에 충분했다. 목표 3. 부모님 설득.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수업에 집중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성적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했다. 나의 회색빛 세상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절망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위대한 모험을 떠나기 전 힘을 비축하는 조용한 대기실이 되었으니까. 나는 조용히 하지만 착실하게 나의 무기를 벼리고 있었다. 34편 두 번째 탐험. 스킬, 길찾기. 마침내 토요일이 왔다. 나는 시립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간다는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용기가 된 덕분인지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가 거의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계획을 위한 당연한 과정처럼 느껴졌다. 다시 찾은 용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거대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지난주처럼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초보자가 아니었다. 메인 퀘스트, 위 첫 번째 목표, 정보 수집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내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지난번에는 인파에 떠밀려 정신없이 구경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이 거대한 던전의 구조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용사는 초심자의 그런 도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를 자랑했다. 비슷한 모양의 통로, 똑같아 보이는 가게들. 분명 아까 지나왔던 곳 같은데 다시 와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몇 번이나 왔던 길을 다시 헤매기 일쑤였다. 이러다간 길만 잃고 시간을 다 허비하겠어. 나는 무작정 걷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관찰, 스킬을 이용했다. 유난히 큰 모니터를 진열해 놓은 가게, 특정 게임 포스터가 붙어있는 가게, 계단의 위치. 나는 머릿속으로 각 지형의 특징을 필사적으로 외우며 나만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번을 헤매고, 외우고, 다시 길을 찾기를 반복하던 순간이었다. 당신은 복잡한 지형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조합하여 경로를 개척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 만족. 새로운 스킬, 길찾기 부.1을 획득합니다. 스킬, 길찾기 부.1. 별표 패시브 스킬. 별표 복잡한 장소에서 길을 잃을 확률이 소폭 감소하며 한번 지나온 길에 대한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시야 한 구석에 간략한 미니맵이 활성화됩니다. 스킬 획득 메시지와 함께 시야의 오른쪽 위에 반투명한 작은 지도가 나타났다. 내가 지나온 길이 희미한 선으로 표시되고 주요 건물의 입구가 작은 점으로 표시되는 게임에서나 보던 바로 그 미니맵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이 미궁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위한 최고의 도구를 손에 넣은 것이다. 나는 나의 새로운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구역을 향해 자신 있게 발걸음을 옮겼다. 35편, 선인 상가와 낮은 상가, 맵 데이터 갱신. 길찾기, 스킬과 미니맵은 나의 탐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다. 나는 더 이상 어림짐작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미니맵에 표시된 경로와 지형 지물을 대조하며 체계적으로 던전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마치 잘 만들어진 게임의 공략집을 손에 넣은 플레이어처럼. 나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위치인 선인상가 위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나는 1층의 복잡한 통로부터 시작해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며 각 층에 어떤 종류의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지 확인했다. 관찰, 스킬과 길찾기, 스킬을 동시에 사용했다. 지하층은 게임과 소프트웨어, 1층은 잡다한 주변 기기, 2층과 3층은 핵심 부품들. 층계를 오르내릴 때마다 미니맵의 안개가 걷히며 새로운 지도가 그려졌다. 선인상가 21동 위 맵 데이터가 갱신됩니다. 진행도 70%, 주요 시설, 화장실, 비상계단, 위 위치가 맵에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옆 건물인 낮은 상가로 향했다. 선인상가가 거대한 단일 건물이라면 낮은 상가는 여러 개의 건물이 복잡한 구름다리로 연결된 형태였다.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최신 부품보다는 중고품이나 특수한 장비를 취급하는 가게들이 많아 모험가라기보다는 상인에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보였다. 미니맵은 내가 새로운 구역으로 진입했음을 알렸다. 새로운 구역 낮은 상가 19동에 진입합니다. 맵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나는 두 개의 상가를 오가며 던전의 전체적인 지리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이제 나는 눈을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용사는 더 이상 미지의 미궁이 아니었다. 내게는 이제 공략법을 찾아낸 익숙한 던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넓은 공간을 내 머릿속 지도 안에 넣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작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지도를 가진 자는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이 던전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36편, 반복 퀘스트, 정보 수집. 지리를 파악하자 나의 메인 퀘스트 창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지도를 완성한 탐험가에게 다음 임무를 내려주려는 듯했다. 메인 퀘스트, 나만의 컴퓨터를 조립하라. 1단계, 기반 다지기, 위 첫 번째 목표. 정보 수집 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하위 퀘스트를 생성합니다. 새로운 시스템 창이 나타나며 반복 가능한 퀘스트가 주어졌다. 매일 똑같은 공부 퀘스트만 하던 나에게 주말에만 활성화되는 특별한 퀘스트였다. 반복 퀘스트, 용산의 지식을 흡수하라. 별표 종류, 주간 반복, 매주 토요일 활성화. 별표 설명, 용산 전자상가를 탐험하며 컴퓨터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10개 이상 수집하십시오. 정보의 종류는 가리지 않습니다. 가격 정보, 부품 성능, 상인들의 은어, 신제품 소식 등. 별표 보상, 지식, 컴퓨터, 스탯 숙련도 소폭 상승, 소량의 경험치. 별표 보너스 조건, 핵심 정보를 획득할 경우 보상이 강화됩니다. 나는 새로운 퀘스트 창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막연했던 정보 수집이라는 목표가 이제는 구체적인 게임 속 퀘스트가 된 것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용산에 와서 이 퀘스트를 수행한다면 나의 지식, 스탯은 꾸준히 성장할 것이고
언젠가는 나만의 컴퓨터 견적을 짤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좋았어. 나는 나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두 번째 탐험은 대성공이었다. 나는 이제 뚜렷한 목표 의식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손에 넣었다. 나는 곧바로 퀘스트 수행에 돌입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가격 정보 수집.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학교 공부 외에 다른 무언가를 내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가게마다 붙어있는 부품 가격표를 하나하나 수첩에 정성껏 옮겨 적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정보 수집 10분의 1, 퀘스트 창의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며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37편, 어깨너머로 배우는 지식. 수첩의 가격을 적는 것만으로는 퀘스트를 완료할 수 없었다. 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깊고 본질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왜 이 부품은 비싸고 저 부품은 싼지, 이름 뒤에 붙는 복잡한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지만 용기. 위 초보 모험가에게 가게 주인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아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어깨너머로 배우기였다. 나의 은신, 범생이, 스킬은 이럴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했다. 나는 컴퓨터를 조립하려는 다른 학생이나 어른들 근처에 유령처럼 다가가 섰다. 그들은 자신 옆에 서 있는 범생이에게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가게 주인 역시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다. 덕분에 나는 바로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고스란히 엿들을 수 있었다. 사장님, 이 메인보드는 펜티엄 233까지 지원되는 거 맞죠? 램 슬롯은 몇 개예요? 그럼 최신 칩셋이라 안정성도 좋아. 램은 총 3개까지 꽂을 수 있고 최대 128메가까지 인식하지. 한 학생이 묻고 주인이 답하는 대화 속에서 나는 가격표에는 절대 적혀있지 않은 살아있는 정보들을 건져 올렸다. 메인보드에는 칩셋이라는 것이 있고 중앙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호환성을 결정한다는 사실. 주기억 장치 슬롯의 개수가 확장성을 결정한다는 것. 나는 그들의 대화를 놓칠세라 수첩에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반복 퀘스트 용산의 지식을 흡수하라 위 목표를 일부 달성했습니다. 10분의 2. 어떤 아저씨는 그래픽카드를 보며 이거 드라이버는 구하기 쉽나? 라고 물었고 주인은 자료실에 가면 다 있다고 답했다. 드라이버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컴퓨터는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어깨너머로 본 세상은 신세계였다. 책상에 앉아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현장의 지식. 나의 수첩은 단순한 가격표 목록에서 점점 컴퓨터 조립을 위한 비밀 지침서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퀘스트 창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38편, 용팔이들의 대화, 정보, 획득. 고객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나는 더욱 대담하게 용팔이들끼리 나누는 대화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게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거나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그들만의 언어로 정보를 교환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의 관찰, 스킬과 조금씩 쌓인 지식, 스탯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어이 김 사장, 오늘 물건 들어왔어. 아니, 아직이야. 이번 주에 환율이 올라서 보따리상들이 물건을 안 푸네. 죽겠네. 애들은 펜티엄만 찾는데 재고가 바닥이야. 그들의 대화는 단편적이었지만 관찰, 스킬로 집중해서 듣자 중요한 정보들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환율 이 부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보따리상이라는 존재가 물건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시장에는 펜티엄 중앙처리 장치가 부족하다는 고급 정보까지. 반복 퀘스트 용산의 지식을 흡수하라 위 목표를 일부 달성했습니다. 10분의 3. 핵심 정보 부품 수급 상황을 획득했습니다. 퀘스트 완료 시 보상이 소폭 강화됩니다. 시스템 메시지가 나의 정보 수집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핵심 정보라니. 나는 더욱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그들은 복잡한 부품명을 말하는 대신 알라딘, 펜티엄 CPU의 한 종류, 이나 TNT, 그래픽카드의 한 종류, 같은 암호 같은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고 용던, 용산 던전, 총알, 돈 같은 은어를 섞어 썼다. 처음에는 해독 불가능한 암호문 같았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 어렴풋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다. 이 던전을 공략하기 위한 필수적인 언어. 나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이 세계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선 탐험가였다. 수첩에는 그들만의 은어와 그 뜻을 추측한 내용이 새로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39편, 그들만의 은어, 해독 실패. 정보가 쌓여갈수록 나의 자신감도 함께 자라났다. 나는 이제 웬만한 부품 이름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대화는 어렴풋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던전의 언어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무렵 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나는 한 가게 앞에서 두 명이 상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용산에서도 잔뼈가 굵어 보이는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그들만의 리그였다. 이번에 공구리 친 물건들 말이야. 맞은 이거에 안 남아. 에이, 그래도 땡처리보다는 낫잖아. 지난번엔 호구 하나 제대로 못 물어서 재고 다 떠안았다고. 그건 그래. 총판에서 내려오는 가격이 너무 빡빡해서 힘드네. 공구리, 땡처리, 호구, 총판.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였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그들의 표정을 읽어봐도 도저히 뜻을 유추할 수가 없었다. 마진이나 재고 같은 단어는 어렴풋이 알 것도 같았지만 다른 단어들과 섞이니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불가능했다. 나는 관찰, 스킬을 최대치로 활성화했지만 시스템은 냉정한 답변을 돌려줄 뿐이었다. 정보 부족, 의미를 유추할 수 없습니다. 상인 전문 은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대화 해독에 실패했습니다. 해독을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패. 처음 겪는 명백한 실패였다. 나는 아직 이 던전의 겉핥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통감했다. 상인들의 세계에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더 깊고 어두운 층위가 존재했다. 자만심이 한풀 꺾이자 오히려 다시금 겸손한 자세로 돌아갈 수 있었다. 배움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했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지금의 내 수준에 맞는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40편 공CD와 백업.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 지하 게임 상가로 내려갔다. 그곳에서는 부품 상가와는 또 다른 종류의 은밀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다. 한 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변을 살피는 그의 눈빛이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첩보원 같았다. 아저씨, 이거 백업돼요. 학생은 최신 게임 패키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백업, 영어의 백업과 발음이 비슷했다.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뜻인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게 주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대신 공CD는 사와야지. 저기 앞에서 한 장에 1,000원에 팔아. 공CD, 공은 비어있다는 뜻. CD는 내가 아는 그 동그란 저장 매체. 그렇다면 빈 CD라는 뜻인가? 나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두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기 시작했다. 빈 CD를 가져오면 게임을 백업해준다.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아,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경고했던 불법 복제물 위 거래 현장이구나. 백업은 단순히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게임을 그대로 복사해주는 행위를 뜻하는 그들만의 은어였던 것이다. 가게 주인들은 돈을 받고 불법으로 게임을 복제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반복 퀘스트 용산의 지식을 흡수하라 위 목표를 일부 달성했습니다. 10분의 5. 핵심 정보, 불법 복제, 백업 위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퀘스트 완료 시 보상이 대폭 강화됩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서운 비밀을 알아버린 기분. 이곳 용산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소년들의 욕망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유기체와도 같았다. 나는 그 유기체의 가장 깊은 속살을 목격한 것이다. 이것 또한 이 던전을 공략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였다.